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 자동사, 타동사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얘가 자동사를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를 쓰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들은 기준이 뭐다? 동사에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고 했어. 방향성, 그지? 그래서 만약에 자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 주어 쪽으로, 주어 쪽. 자, 그러면 타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 목적어, 즉 오른쪽 목적어로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은 단어, 그러니까 물론 절대 자동사도 있고, 물론 절대 자동사도 있고 절대 타동사도 있지만, 그죠? 절대 자동사가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rise 같은 거, have fun 이런 거, 일어나다 절대 자동사 뭐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 타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ay, 얘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자동사 없어요. 단어 중에 expl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lain 단어는 뭐다? 이거는 이제 절대 타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예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죠? 예를 들었고, 어떤 예를 들었죠? 자동사, 타동사가 되는 거에 예를 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형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 The rain 그죠? The rain stopped it. 그죠? 그럼 이때는 뭐야? 비가 그친 거잖아요. 그죠? 이때 동사의 방향성이 지금 뭐 들어간 거예요? 주어 쪽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weather. 날씨가. 날씨가 is fine. 날씨가 fine 해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거 화살표 방향이 똑같죠? 그죠? 이게 1, 2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I stop I stopped it. 내가 그것을 멈췄죠. 그죠? 이때 같은 위에도 stopped 있고 밑에도 stopped 있는데 차이는 뭐예요 지금? 방향성. 그렇지. 어디로 간 거야 지금? 그죠? 그럼 뭐다? 타동사다 자동사다? 그렇지. 영어는 두 개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she 그녀가 gave me 주었습니다. 나에게 뭘 줬냐면 돈을 줬어. 그죠? 얘도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가고 있죠? 큰 틀에서 보면 타동사죠.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소위 말해서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러면 소위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글을 뽑았죠. chairperson. 얘도 지금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할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 전치사가 뭐냐면 명사,
앞에 위치한 품사. 그래서 이 앞에란 말이 전이에요. 앞에란 말이 전이고 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명사가 온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전치사는요, 뜻이 있을까요? 뜻이 없을까요? 있어요. 잘했어요. 전치사는요, 잘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잘 봐봐. 전치사 뒤에 명사 오죠. 근데 형용사 뒤에 누가 와요? 명사 오죠. 그죠? 형용사 뜻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봐. 어나, 더. 요걸 얘를 관사라고 해요. 얘는 부정관사, 정관사라고 해요. 어쩌면 관사인데 관사 뒤에 누가 오냐면 명사가 와요. 그죠? 근데 이거 마이를 뭔지 알아요? 마이를 소유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y car, my book, 그죠? 이런 식으로 내 거, 내 책, 그죠? 이거 뒤에도 누가 오죠? 명사가 와요.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치사든 관사든 소유격이든 큰 틀에서는 뭐라고? 뭐가 된다고? 그렇죠. 형용사가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용사는 뜻이 있다 없다? 그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전치사가 어떤 그림을 가지는지 볼게요. 또 하나,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전치사는 사실상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져요. 영어는 이렇게 뭔가 단어 두 개가, 이것도 단어 A죠. 단어 B죠. 맞습니까? 이렇게 뭔가가 두 개 합쳐지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라고 해요. 구. 뭐라고 한다고요? 구. 예, 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뭐가 되냐면 좀 어려운데 이게 부사구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선생님 보세요. 아까 그 얘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 따서 부르는 거예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영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한다고? 구가 된다고. 그죠? 자, 그런데 앞에 걸 따서 무슨 구라고 한다고요? 형용사구라고 한다.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구다? 그래서 형용사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요, 이 형용사구하고 부사구가 서로 어떤 말이냐면 같은 말이에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형용사구로 불러도 되고 부사구로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을 이걸 그냥 좀 귀엽게 부르려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명구로 부르든 형용사구로 부르든 부사구인데 정확하게 원칙은 뭐예요? 형용사구입니다. 왜? 전사가 뭐니까? 형용사니까. 알겠어요? 네. 됐죠? 자, 요것도 좀 적어 놓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전차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런 게 이상하게 그러는데. 어떤 이게 정육면체 됐다고 쳐봐요. 새가 이렇게 쭉 날아와서 여기 딱 지붕에 앉았어요.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 전사 뭐라면 on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사 on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계속이에요. 세 번째가 뭐뭐 위에가 아니라 뭐뭐 아래예요. 전사 on을 뭐뭐 위에라고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 알려줄게요. 접촉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의지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고. rely on이라고 쓴다고. 알겠죠? 그게 누가 기대는 거예요. 기대면 걔랑 나랑 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때 on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집중하는 거 계속해요, 잠깐이에요. 집중한다고 말할 때는 잠깐 집중해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ocus 다음에 on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발상을 바꿔보자. 뭐뭐 아래인데 더북 언더 데스크죠. 그러면 책상 위에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 아래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접촉의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에 가면 이게 지우개잖아요. 그죠? 이게 분필이죠. 부필은 뭐라면 this chalk이랍니다. 그 chalk. This chalk is on the erasers. 오케이? This chalk is on the eraser도 돼요. 여기도 돼요. This chalk is on the eraser. 오케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 붙으면 뭐라고? 전부 다 전사 on이라고. 괜찮아? 전사 on. 자, 그 다음에 이제 on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새가 갑자기 떨어진 거야. 지붕에서 이렇게 살짝 쿵 떨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 태어났냐면 오프가 태어난 거야. 그죠? 붙어 있는 게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개념? 분리. 그죠? 맞습니까? 분리. 여기서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오프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언어가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생겨나고 성장하고 소멸하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누가 생기냐면 F가 탈락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난 거라고? 오브가 태어난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브를 좀 설명하면 오브가 뭐뭐의가 아니에요. 자, 오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명사 쓰고 오브 쓰고 명사가 왔다는 건 앞에 명사에 대한 이 오브가 뭐냐면 구체적인, 어렵습니다. 설명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아까 쌤이 이게 기본적으로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리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하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한다? 분리가 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전체죠. 이렇게 있으면 뭐 된다? 얘가 부분이고 얘가 뭔다? 전체가 된 거죠. 근데 잘 봐. 다른 곳에서 완전히 아주 다른 곳에서 딱 이렇게 전체하고 부분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너랑 너희 오빠가 있어, 그지?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 이렇게, 그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 너를 딱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한다? 분리지. 근데 너희 오빠도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한다? 분리지. 근데 전혀 다른 너 또래 여자를 그냥 데리고 왔어. 그래놓고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다시. 전체와 부분이야. 특히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내 가족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내 가족이 있어. 4인 가족. 4인 가족인데 그 중에 누구다? 너를 얘기하는 거지. A.
그지? 그럼 뭐가 된다? 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내 가족 중에 누구다? 그 아이는, 둘째 아이는 공부를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같은 내용이다. 당연히 누구의 딸인 거잖아. 그지? 근데 너 또래의 다른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족 전체 중에 부분이었어요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명사는 오브를 씀으로써 어떻게 한다? 여기가 부분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부분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설명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지? 요건 계속 할게. 세 번째, 그래서 뭐냐면 대상을 지칭한다. 대상을 가리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뭐냐면 이게 전사 2야. 2. 그지? 근데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본질까지 뚫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4야. 알겠지? 차이가 뭐냐? 자, 내가 이렇게 할게. 예문 들어볼게. It is hard It is hard to me라고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기에 어렵다. 근데 it is hard for me 하면 나에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봐서 네가 하기 전에, 알겠지? 하기 전에 저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한 거야. 그렇지? 근데 it is 뭐다? hard for me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국사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사회 이런 거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하는데 너만 유달리 어떻게 한다?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수학이 쉬운데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해도 나만 유독히 어려우면 그게 뭔다? It is hard for me. 그러니까 이게 2보다 4가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인 거 보이니? 그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죠?